만나면 좋은 친구 MBC. 2022년 발생한 울진 삼척 산불. 산불은 주변 산을 집어삼키며 새를 키우다가 삽시간에 민가에까지 내려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에 장비도 인력도 모자란 현실. 주민들은 퍼져나가는 불길을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아이고 아저씨야. 소방차 저기 있는데 왜 한... 아이고 소방차가 왜 안 와? 아이고 아저씨야. 아이고 소방차가 왜 안 와? 전화해서 불렀어 우선. 아이고 저 다 털려놓으면 많은 게다 털려놓으면 아이고 어떡하노.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야지. 여기서 못 잡으면 그 잡을 수 없다니까 이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봄철 대형 산불.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동해안 산불 대책이 시급합니다. 해마다 봄이면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 바로 산불입니다. 서울시가 뭐 5만 군데 다 날아다니잖아요. 이 주변이 지금 뭐 거의 다 탔죠 뭐. 끝없이 솟아오르는 불길.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어서 빨리 일어나셔서 대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불은 진압하기 까다로운 화제입니다. 숲에 수많은 나무는 장작이 되어 불씨를 키우고 불에 타는 면적이 넓어 불길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산악이라는 지형 특성상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해 헬기를 이용하지만 그마저도 강풍이 불거나 시야 확보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지상에 전문 인력을 투입해보지만 산불 진압은 쉽지 않습니다. 머리 뒤로. 지난 2년간 전국 7,668헥타르의 산불 피해 중 6,515헥타르가 동해안 피해입니다. 무려 85%를 차지하죠. 이거 뭐 꼼짝을 못해. 완전히 뭐 살아남은 게 하나도 없어. 뭐 어떻게 해야 할지. 살아온 터전, 켜켜이 쌓아온 추억, 모든 것이 화마에 집어삼켜졌습니다. 화마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검게 탄 잿빛 상처뿐이죠. 2019년 고성 속초, 2022년 울진 삼척, 그리고 2023년 강릉까지 왜 유독 동해안 지역에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보시는 것처럼 소나무는 껍질 자체, 줄기에 소위 숲이라고 하는 나무 껍질 자체도 이렇게 다 타서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는 산림의 규모가 크고 대부분이 침엽수림입니다. 이 침엽수는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받았는데요. 마른 낙엽을 태우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왼쪽은 화렵수인 굴참나무잎을, 오른쪽은 침엽수인 소나무잎을 준비했습니다. 똑같이 불을 피웠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상대적으로 화렵수보다 침엽수에서 연기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낙엽에 붙은 불 역시 화렵수는 금방 꺼진 반면 침엽수엔 여전히 불길이 남아있죠. 어떤 침엽수림 쪽에서 상당히 많은 연기가 화렵수에 비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화 활동하고 상당히 좀 연관이 있고, 그리고 안전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재발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겉표면은 불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는 잔불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것을 꼼꼼히 정리하지 못할 때 바람이 불게 되면 언제 그랬는지 다시 불이 발생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잔불을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2년 울진 삼척 산불 발생 후 1년, 강릉에서 또 산불이 발발했습니다. 난곡동에서 시작한 불은 눈 깜짝할 새 경포대까지 다다랐죠. 소나무가 빼곡한 야산에 거대한 불길이 치솟습니다. 산불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바람을 타고 펜션 단지를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시속 110km의 강풍이 불고 있는 강원도 강릉에서 산불까지 발생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이곳 저곳을 날아다니며 불길을 옮겼습니다. 민가까지 내려와 삶의 터전을 집어삼키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헬기 넉 대와 2천여 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됐음에도 379헥타르가 탔고 29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은 사람들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죠. 산불이 발생하고 7개월이 지났음에도 이렇게 아직도 제 모습을 되찾지 못한 이런 펜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아직도 이렇게 까맣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산불의 흔적. 화마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새까만 재와 바뀌어버린 산뿐입니다. 하루하루가 막막한 상황. 이재민의 삶은 어떤지 살던 집을 잃고 이동식 주택에서 머물고 있는 한 이재민을 만나봤는데요. 일단 넓은 집에서 살다가 60평이 다 되는 집에서 살다가 이게 지금 내가 알기로 7.8평인가 7평인가 그런데 답답해요. 일단 답답하고 습하고 아주 뭐 살아보지 않으면 뭐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산불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 지금 심정은 어떠신가요? 이런 것에 대한 슬픔, 아픔, 그리움 이런 게 자꾸 이제 올라오는 거지. 아직도 그 바람이 오늘같이 불면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내 트라우마라 그런지 아직도 냄새가 나요. 이렇게 바람이 불면 그날에 그 불타던 그 냄새가 아직도 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살아서 지금 삶이지 그냥 모든 그 삶이 다 바뀌었어요. 천두립째.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도 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남은 건 지원받은 7평 남짓한 이동식 주택과 가전제품뿐. 몸 누울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지만 그래도 걱정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온도가 지금 급격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보일러나 막 그런 거 따로 틀고 생활하시고 있는지. 뭐 전기세가 지금 12월까지 무료라고 하니까 사용하는데 이게 전부 다 전기예요. 지금 바닥 뭐 물 취사도구 뭐 전부 다 전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나이 먹은 수입원이 정확하게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만약에 12월까지 전기세를 감면했다가 만약에 내년 1월부터 전기세를 낸다면 제가 알기로 한 달에 15만 원에서 좋게 20만 원은 나와요. 이게 나이 먹고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사람들은 막막해요. 어떻게 내야 될 것인가를. 그래서 지금부터 자꾸 이 전기를 안 쓰는 그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난방 걱정이 끝이 아닙니다. 좁은 이동식 주택은 공간도 협소한데요. 그러다 보니 잠도 편히 잘 수 없습니다. 이렇게 깔고 이렇게 이불 덮고 이렇게 하고 자는 거야. 벽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는 거지 뭐. 이렇게 하고 자요. 이렇게 하고. 이러면 두 분이 더 누우면 끝이겠네요? 그렇지. 둘이 놓으면 냉장고 앞에까지 둘이 놓으면 이렇게 칼 자야 돼요. 옆으로. 제가 잠버릇이 좀 고약해서 옆에 누가 가까이 붙어 있으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더 힘들지. 하루아침에 살던 집을 잃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상황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동식 주택도 2년이라는 대여기간 후에는 반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막막한 현실의 연속. 이재민들을 위한 대책은 마련돼 있을까요? 강릉 산불 비상대책위원회를 찾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정부에게 어떤 보상을 받으셨을까요? 특별 재난 지역이 되면서요. 재난 지원금을 받았고요, 국가에서. 그리고 여러 기업이나 개인들께서 해주신 성금들을 저희들 분배해서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컨테이너를 지원해주고 이제 2년 뒤에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러면 그 후에는 이재민 분들은 어디서 거주하게 되실까요? 2년 있다가 2년 동안 무상 지원해주고요. 2년 후에는 컨테이너를 저희가 매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료를 내고 더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동식 주택 자체가 생활하기 굉장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집이 다 탔잖아요. 어쩔 수 없죠.
물론 뭐 이동식 주택이 지금 또 날 추워지는데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실 겁니다. 어렵지만 살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저희들. 현재 이재민 분들이 강릉시에 가장 바라는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원상복구입니다. 지금 해주신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원상복구입니다. 원상복구가 된다라면 이런 이동식 주택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원상복구 하려면 자기 돈으로 또 대출을 또 내야 되면서 좀 이자가 점점 더 불어나는 상황인데 요즘 또 금리도 많이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부담이 점점 더 커지니까 원상복구 엄두를 못 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원상복구가 될수록 시에서 좀 이자 지원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현재 지금 강릉시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우리 이재민들의 바람은 그렇죠. 뭐 좀 더 지금보다 좋은 환경, 지금보다 좀 더 좀 편안한 집 이런 걸 바라는 거지. 뭐 더 이상 바라는 게 뭐 있어요. 당연하게 누렸던 평화가 산불에 무참히 무너지고 난 뒤 반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잿빛의 땅에서 희망의 싹이 올라오길 기다리면서도 이재민들은 여전히 좁은 공간에서 힘겨운 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비극이 더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봄철 산불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확실한 대비책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산불 진화 인력과 시설,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데요. 산림청 소속 산불 진화 전문 인력은 전국에 겨우 430명 남짓, 게다가 전국에 흩어져 있다 보니 지역당 20여 명 수준입니다. 또 대형 산불의 필수인 산불 진화용 헬기는 전국에 48대뿐이고 그마저도 기령 20년을 넘는 기체가 무려 68.8%입니다. 오래된 것들이 대부분이라 항시 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은 물론 과다한 수리 비용 문제도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드론입니다. 드론은 인력이 닿지 않는 곳까지 쉽게 갈 수 있고 밤에 띄울 수 없는 헬기와 달리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하면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기술을 도입한 곳이 있는데요. 강릉 임해 자연휴양림은 반경 40m 내 자동으로 물을 살포할 수 있는 수막타워를 설치했습니다. 수막타워는 30여 분 동안 작동해 투숙객의 안전한 대피와 산불 초기 진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상주하고 있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조작이 가능해 혹여 갑작스럽게 발생한 산불에도 빠르게 반응해 진압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관리 인력이 직접 눈으로 감시하며 항시 주시하고 있고요. 인력이 닿지 않는 깊은 산 속에는 곳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좌우, 위아래 카메라가 움직이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산불을 감시하고 있죠. 이렇게 모인 자료들은 가까운 강릉의 동부지방산림청으로 전송됩니다. 산림청 내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직접 화면을 확인하며 혹시 모르는 산불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보는데요. 동해안 지역의 산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강원도 지역은 다른 타 시군보다 산림 면적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산불 예방을 위해서 많은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30대의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24대의 조망형 카메라를 통해서 넓은 지역을 장애물에 구애받지 않고 한꺼번에 산불 상황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밀착형 감시 카메라 6대를 운영을 해서 주요 등산로 입구라든지 인파가 많이 몰릴 수 있는 그 지역에 자그마한 산불이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대부분의 산불이 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전과 같은 끔찍한 재난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산불 방지를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갑자기 웬 애국가 연주냐고요? 애국가는 해피바이러스 악단이 가장 잘하고 가장 오랫동안 연습한 곡이기 때문인데요. 지적장애인으로 구성된 해피바이러스의 아름다운 하모니. 행복을 바이러스로 전염시키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행복을 노래하는 해피바이러스의 연주 함께 들어볼까요? 다시 세상에 화천의 한 라이브 카페. 아름다운 가사와 편안한 멜로디. 조용히 듣다 보면 마음의 위안이 느껴지는데요. 부부 가수 해와 달이 노래하는 라이브 카페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만큼이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해와 달. 5년 전 해피바이러스와 첫 인연을 맺은 후 지금까지 악기를 가르쳐주면서 한 곡 한 곡 하모니를 이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걸 내일이면 잊어버리는 지적장애인들이라 연주를 완성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행복했습니다. 우리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정말 힘이 없고 이래도 그 친구들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 나아지면 그냥 제가 몸이 엄청 가벼워지더라고요. 시간 나는 틈틈이 해피바이러스 악단을 위해 편곡 작업을 하는 홍기성 씨. 지적장애인들이 연주하기 쉽도록 악보를 다시 그려줍니다. 이게 내가 편곡을 그냥 쉽게 했는데 우리 해피바이러스 연주하기는 힘들어. 그래서 악보를 좀 쉽게 만들었는데 바바바바바바 이런 것도 해서 빰빰빰빰빰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음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바꾸는 거죠. 바로 이곳이 해피바이러스 단원들이 일하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입니다. 직업 능력이 낮은 중증 장애인이지만 업무 능력에 맞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나눠져 있는데요. 오랫동안 해온 쇼핑백 접기, 장갑 만들기는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집에 급여를 가져가서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도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있고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친구들하고 또 어울릴 수 있고 또 뭐 그런 기회를 가지고 그게 최고 힘인 것 같아요. 바쁜 업무 중에도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밴드 연습 시간.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은 홍기성 씨와 함께하는 해피바이러스의 연습하는 날입니다. 자, 연습하기 전에 항상 하는 거. 현욱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오늘 또 짚고 넘어가야지. 늘 처음인 듯 기본부터 시작합니다. 솔 저 좀 당기고 조금만 오케이. 조금 더 당기고. 그래. 솔. 라. 박수. 야, 이거 근래 제일 잘해서 이제 야. 1, 2, 3. 요즘 연습하는 노래는 문어의 꿈. 현실은 막막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꿈꾸는 문어처럼 해피바이러스에게도 희망을 전하는 곡인데요. 근데 이게 사실 어려운 곡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 해피바이러스가 잘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바바바바. 그렇지. 오케이. 악보를 볼 줄도 모르고 악기를 연주할 줄도 모르는 단원들에게 일일이 연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홍기성 씨. 모든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가능한데요. 해피바이러스 단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스스로도 악기를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쾅! 오케이, 요거까지. 잘하시네. 5년간 가르쳐오면서 노하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둘, 셋, 넷, 자. 우리 심벌 같은 경우는
이제 박자를 모르니까 제 지휘자 손을 보고 이제 연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왼손이 이제 왼손으로 이렇게 하면 같이 이제 심벌을 같이 쳐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봐주다 보니 연습할 2시간이 훌쩍 가버리는데요. 최근엔 달님, 박송희 씨도 함께 해피바이러스 지도에 나섰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인데 시에 풀에 붙은 거. 건반과 실로폰, 타악기 위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나는 문어 옳지. 그다음에 E 플랫 바로 알아듣고 설명을 해주면 그래도 빨리 알아들으니까 잘하니까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려운데 요게 되면 이제 그 원래 나오는 그거대로 이제 그것도 다시 쳐야지. 지금 잘해요. 클래식한 분위기도 나고요. 마치 자유로운 영혼을 즐기는 것 같아요. 누나들하고 형들하고 동생들하고 이렇게 함께해서 좋아요. 악기도 재미있고 그리고 선생님도 악기 가르쳐주고 재밌었어요. 악보도 못 보고 하지만 그런데 이 감각이 있어요. 자꾸 몇 번 해주면 리듬을 같이 노래 부르는 식으로 노래를 박자를 몰라도 부르듯이 같이 이렇게 계속 같이 제가 해주면 따라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많이 따라와요. 해피바이러스 악단의 마스코트 파주가 왔습니다. 조용히 있다가 연주만 하면 노래를 하듯 소리를 내는데요. 파비야 노래 잘한다. 저 강아지는 언제부터 저렇게 노래했어요? 밴드 할 때부터 가끔씩 했어요. 이런 악기에 관악기에 반응을 해가지고 노래를 갑자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재밌다 그러는데 할 때마다 노래를 하는데 희한하게 뭐 피아노나 뭐 이렇게 드럼이나 이런 데는 반응을 안 하고 꼭 관악기에만 반응을 하고. 일단 파주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파주하면 노래하는 거 한번 듣기 위해서 남행열차를 먼저 한 곡하고 이제 연주가 시작되자마자 노래를 부르는 파주. 파주의 노래 덕분에 해피바이러스 악단의 분위기도 더 밝아집니다. 장애를 딛고 꾸준히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몸소 보여주는데요. 옆에서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선생님들도 해피바이러스의 단원. 함께 연습하고 무대에 오르면서 해피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밴드 하는 시간을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스트레스 해소도 되지만 내가 내 악기를 하나 연주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다음에 또 합주를 하면서 동료들 간의 협동심도 생기고 앞으로 일도 열심히 하고 음악도 열심히 할 거예요. 피아노도 열심히 배우고 싶고요. 목표도 함께 이루고 싶습니다. 올해는 여름에 우리 해피바이러스 데리고 바닷가에서 버스킹을 좀 이제 한번 계획을 좀 하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노래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지 느껴지시나요? 조금 느리고 서툴지만 듣기만 해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해피바이러스 악단의 연주. 장애를 넘어 음악으로 하나 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해피바이러스가 더 많은 곳에서 행복바이러스를 전해주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기상청에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날씨 원주시 영하 10도 가리치고 있고요. 최저 온도는 아우 내 생에 이런 온도를 보는 날이 있나요? 영하 1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입이 얼어붙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북구에서 브이로그 찍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이렇게 꽁꽁 얼어있던 마음을요 활짝 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박경은 리포터 같은 사람이 딱 옆에 있으면은요 얼음? 아이 땡 이 노래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제가 완전 위기의식 느꼈잖아요. 저만큼이나 아니죠. 저보다도 훨씬 더 이 얼음땡 놀이를 잘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던데 얼음하고 계세요. 땡은 그분이 외쳐줄 테니까요. 사람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넘치는 끼로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남자 쌍다리박이 그 주인공인데요.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하는 웃음치료사 쌍다리박 박일선 씨의 하루를 만나봅니다. 영하권 날씨가 무색하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있는데요. 유쾌, 상쾌, 통쾌한 즐거운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제가 하는 수업은 웃음치료, 노래치료, 건강운동 세 가지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수업함으로 해서 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수업이고 여러분들하고 벌써 수업한 지가 300회가 넘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멋쟁이 박승림 아버님 오케이. 임복순 어머니 오케이. 이 수업과 함께라면 만사 오케이. 다 함께 하하호호 웃는 이 수업 어떤 수업일까요? 시작! 서비스! 아니 이게 대체 뭔 수업이래요? 이게 뭐 이런 수업도 있대요? 아이고 잘 오셨어요. 이게 바로 웃음치료예요. 웃음치료 교실. 그러면 선생님은 무슨 선생님이세요? 자 어르신들 제 이름이 뭐예요? 뭐 양다리박이요? 더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나누고 싶은 웃음전도사 쌍다리박 박일선 웃음치료사를 만났습니다. 웃음치료라는 거는 웃음과 노래, 건강운동을 같이 해서 어르신들의 그 치매 예방을 위해서 하는 하는 사람이 바로 웃음치료사. 네. 그리고 웃음치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냥 빵빵 터지는 웃음을 그냥 전도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웃음치료사라는 개념이 흔치 않았을 시절부터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나누던 박일선 씨. 웃음치료사 자격증을 거의 최초로 취득한 후 웃음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요. 묻는 거 제가 묻는 거 대답을 해주셔야 돼. 오케이. 예,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은 지금. 어머나 알고 있네. 야, 박수.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네. 자, 저기 저 국세청에서 제일 좋아하는 금은 세금. 아니 금 중에 제일 좋은 거 무슨 금? 지금. 네, 박수. 오른손은 가슴을 두드리고 머리를 앞뒤로 흔들어 보세요. 가오라.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이쁘고 잘생기고 섹시하고 멋있냐? 시작. 내가 섹시하고 이쁘고 멋쟁이다. 웃음치료사는 웃음을 통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치유하는 직업인데요. 인생에 손꼽히는 가장 큰 희망이 바로 유머란 말,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아니 우리 어르신은 평소에도 이렇게 잘 웃으세요? 나? 네. 학교 선생을 했지만 무섭고 이래서 웃지를 않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었는데 네. 내가 웃음 박사를 내가 보고 나서 많이 웃어야 되겠다. 야. 그렇게 됐지.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 선생님께서 잘 웃게 해주신 거예요? 해주기도 너무 인정 있게 잘해주지. 네. 우리 마음에 쏙 들어오게 잘해주는데 지가 원래 원주에서 오래오래 있으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저기 해서 잘 웃어요. 아 여기 오니까는 친구들도 사귀어서 좋고 선생님이 수업도 알려주셔서 좋고 수업도 너무 친절하게 아주 노인네들한테 너무 신경을 써. 야 잘해줘요. 아유 오늘 웃음 치료하면서 많이
많이 웃으셨어요? 많이 웃었어요. 만나게 웃어요. 아유 그러셔요. 예. 아유 그러셔서 그런지 아유 언니가 아니라 언니라고 부르셨다잖아요. 언니라고 불러줘요 그럼. 언니. 왜 그래? 언니. 왜 그래? 우리네 왕언니 뻘이네요. 여기 댕기면요 네. 사람이 항상 케어해줘요. 네. 정신력이 항상 그대로 있거든. 그러면은 우리 언니 오늘 기분 좋은 마가 한번 허탕하게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그러면 뒤에 있는 우리 언니들도 한번 웃어볼까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아시죠?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란 거. 특히 웃음은 뇌활동 활성화에 효과가 있어 치매 예방의 대체 의학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에게 좀 웃음 치료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되신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한 20년 전에 치매. 예, 그래서 계기는 어머니가 치매로 해서 어머니를 치유하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걸 갖고 상대방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함으로 해서 그 치매 이런 거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어서 계기가 돼서 어머니로 인해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릴 적 반에서 오락부장을 맡을 정도로 넘치는 인기로 늘 사람들에게 웃음을 줬던 박일선 씨. 젊은 시절 어머니의 치매 소식에 본격적으로 웃음 치료사의 길을 걸어오게 됐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집에 있을 때 우울감을 조금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도착해서 프로그램을 하시고 또 선생님이 오셔갖고 다양한 여러 가지의 그런 뭐 손 제스처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그 웃음 치료 그 하나의 수업만으로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 치료사 활동 중 만난 제자들도 많은데요. 웃음 치료사 양성반 졸업생만 전국적으로 수백 명에 달합니다. 함께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웃음은 저의 늘 같이 삶이자 일부예요. 괴로워도 웃고 슬퍼도 웃고 즐거워도 웃고 늘 웃음을 달고 살아요. 만약에 차 사고가 났다. 따질 거 따져야죠. 지인들이나 이런 게 모임 같은 데 가면은 즐겁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선생님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간 거네요. 네, 행복 바이러스가.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평상시에는. 지금은 어디 가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자신감이 생기셨다. 그쵸. 그죠? 네. 자신감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와. 행복하고요.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 수많은 감정들이 오가지만 그중 단연 최고는 웃음이라죠. 하나둘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우리 제자분들께 꼭 이 얘기는 해주고 싶다 하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얘기 꼭 들려주세요. 네, 끝까지 도전해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야. 그러면 대박이 날 것이다. 그러면 항상 얼굴에는 무슨 꽃? 웃음꽃. 나를 살리고 또 남을 살리는 인생의 기적 웃음. 많은 이들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치유하는 웃음 전도사 쌍다리박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나에게 웃음이란 삶의 일부이자 전부입니다. 내 주위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말고 다시 새롭게 인생을 사는 그런 웃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많이 웃어요. 스마일!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드는 식탁 위의 예술, 선조들의 지혜가 깃든 우리 민족의 주전부리, 한과.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는 세상이지만 3대째 가업을 이으며 전통 방식의 손맛을 고수하는 이가 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전통의 맛을 찾아 양구로 가봅니다. 양구군 양구읍의 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에선 설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이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깔끔한 주방 시설에서 위생복을 갖춰 입고 만드는 것은 우리의 전통 과자인 한과. 이영수 대표는 대를 이어 한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강원 특별자치도 양구군에 있는 전통 한과를 유지하고 있는 한과 제조업체입니다.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 그 다음에 저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4대까지 내려와 있고요. 그 뿌리는 이 할머니의 손맛, 할머니의 기술이 오롯이 지금까지 전수돼서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전통 수제 방식입니다. 4대째 명맥을 이어가는 이 한과 공장은 30여 년 전 함경도 출신 할머니의 한과 노하우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전수받아 만들면서 시작됐습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술을 전수하고 용농조합법인을 설립한 뒤 이영수 대표의 할머니에서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에서 아들에게로 손맛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제 방식을 고수한 덕분에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48번째 전통식품 인증도 받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과정이 자동화되고 위생 기준에 맞춘 환경으로 한과방의 모습은 조금 변했지만 할머니의 손맛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함경도식 전통 한과의 맛이 지금까지도 양구에서 이어지는 건 마을 주민들과 수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3대 이영수 대표의 큰아들 이상엽 씨도 이제 어엿한 전통 한과 공장의 식구. 한과 농도에 맞게 주문 생산한 이 조청은 2대에 걸쳐 30년째 거래 중인 주요 재료입니다. 저희는 거래한 지는 어머니 때부터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한 20년이 넘었고요. 이제 항상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너무 까다로우셔서 이 맛이 그건 좀 아쉬운. 사장님 하도 까다로우셔가지고 색깔도 좀 맞추기 힘들고 농도도 맞추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양구 한과만을 위해 만든 특별한 조청. 이렇게 여러 장인의 손길이 한데 모여 수제 한과가 탄생했습니다. 양구 주민인 직원들도 이제는 다들 한과 베테랑이 됐는데요. 전체 공정을 관리하는 공장장 오경순 씨는 이영수 대표보다 이곳에서 더 오래 일한 전문가입니다. 국자를 왔다 갔다 저을 때마다 점점 부풀어 오르는 신기한 모습. 한과의 바탕을 기름에 튀겨 부풀리는 유탕 작업인데요. 바탕은 한과의 맛과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찹쌀 말린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이제 부풀어 오르려면은 기름 뜨거운 거를 갖다가 계속 바탕을 한 뭐 20번, 30번씩 계속 저어주면서 그 작업을 한 3, 4번 정도 하면 하고서 나면 얘네가 슬슬 몸이 부풀어 올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서 하면 여기서 조금만 더 익혀주면 이제 이렇게 노란빛이 나면 이게 다 익은 거예요. 다 튀겨나온 따끈따끈한 한과 바탕. 튀기기 전의 모습은 이렇게 작고 딱딱한 건조 떡의 모양입니다. 이 한 조각을 만들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처음에 찹쌀도 좋은 거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산 찹쌀 양구에서 나는 거를 갖다가 이제 선별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발효를 한 12일 정도 시켜요. 12일 정도 이제 온도에 맞게 시켜가지고 그게 잘 되면 이제 씻어서 이제 그 증숙을 해요. 저희가 떡을 하는 거죠. 떡 바탕을 하는 건데. 한과의 시작은 떡. 양구 찹쌀을 발효해 떡을 찌고 그 반죽을 다시 납작 반듯하게 썰어 건조시킵니다. 잘 건조된 찹쌀떡은 적정 온습도로 설정된 저장고에서 1년 가까이 숙성하는데요. 숙성을 마친 떡을 기름에 튀기기 전 한 번 더 추가 건조를 해주면 비로소 유탕 준비 완료입니다. 한과의 모양새를 갖추기까지 보이지 않는 과정이 굉장히 많았네요. 이게 다 하나하나 손으로 수작업으로 썰은 거거든요. 그랬다가 한 1년 정도 숙성을 시켜줘요. 예,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의 건조 작업 사이에 무려 1년의 숙성 기간이 들어 있었다니 한과의 비밀은 놀랍기만 합니다.
뜨거운 기름을 만나 잘 부푼 한과 바탕은 끓기 직전 뜨거운 온도의 조청을 골고루 발라 입힙니다. 조청이 식기 전 곧바로 다음 단계 투입. 끈적한 표면 위로 국내산 찹쌀 튀밥 묻혀주는데요. 기계가 다 알아서 섞어준다고 생각한다면 오산. 하나하나 일정하게 튀밥을 묻히려면 섬세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표면을 정리해주는 과정까지 마치면 비로소 손님상에 나갈 자격을 갖춘 전통 한과 완성. 작은 부분 하나까지 참 많은 공을 들인 과자입니다. 고와 보이잖아요. 이렇게 꽂히는 거를 이렇게 흔들어 주면은 좀 이게 또 화장하고 두들겨 주듯이 부드러운 느낌이 조금 있죠. 완성된 한과는 보다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별 포장을 합니다. 품이 많이 드는 만큼 명절 선물로 많은 이들의 선택을 받는 한과. 이 한 봉지의 과자 속에 참 많은 정성과 마음이 담겼습니다. 이 만드는 거요, 공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떡 하나 여기 안에 떡이거든요. 요 안에 찹쌀로 만들어지는 건데 아주 그 온도와 그 환경이 맞지 않으면 발효 과정이 아주 어렵더라고요. 그게 잘 돼야만 이런 한과가 탄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어른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은 그래도 발효실도 있고 이래서 좀 편해졌는데 우리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들 하세요. 여하튼하고 우리 양구 전통 한과가 그런 맥을 이어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명절 대목이면 쉴 틈 없이 바쁘지만 항상 즐겁게 일하는 사람들. 이런 양구 사람들의 노력과 자부심이 전통 한과의 맛과 품질을 유지하는 비결인가 봅니다. 한과 공장을 3대째 이어가는 이영수 대표는 유지와 전수에 그치지 않고 한과를 더욱 대중화하고자 끊임없이 연구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저장고 안에서 숙성의 시간을 쌓아가고 있는 찹쌀로 빚은 떡 바탕들. 이곳의 바탕들을 살펴보면 이영수 대표가 얼마나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얼마간 발효하고 숙성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꼼꼼히 기록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찾아낸 최상의 조건. 그리고 민들레, 아스파라거스처럼 각종 로컬 농산물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까지. 정말로 색다른 한과, 맛이 궁금해지네요. 요 오미자는 조금 흰맛이 강하죠. 오미자하고 아로니아는 좀 다릅니다. 요거는 아로니아. 이 색깔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또 똑같이 아로니아 맛이 나죠. 저희도 앵두나 딸기 이런 과일들도 지금 시범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양구 사과를 이용한 사과 유과를 지금 중점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다채로운 매력을 지니게 된 전통 한과. 맛있는 한과는 손님이 먼저 알아보는 법. 명절 때마다 전국 각지에서 단골 손님들의 주문이 이어집니다. 맛있어가지고 한번 사러 왔더니 맛있더라고요. 그래갖고 해마다 여기서 와서 먹고. 어떤 게 장점이에요? 저는 조청으로 해갖고 맛있는 것 같아요. 촉촉해갖고. 지금 잘 걸리셨어. 지금 요 산자파지는 요 때만 나와. 요 때. 지금 이거 땡물한 거로 갖고 갈까 그걸로 다시 담글까 그래. 냉장고 집어넣지 말고 실온 보관이고 햇빛만 안 보면 돼. 그리고 드시고는 꼭 막아놔. 이걸 그대로 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꼭 이렇게만 묶어놓으면 여기에 이 촉촉함이 그대로 살아 있는데 이게 벌려져 있으면 그러니까 말라버려. 촉촉해서 맛있는데 그 말른 맛없지. 그렇지. 그래서 이 한과는 이 드시는 법이 더 중요해. 이거 사가실 때 웬만하면 한두 개 더 사가셔야 돼. 가다가 또 와. 그러니까 이게 세개 산 거죠. 가다가 도로 와서 하나 더 사간다는 한과. 전통 한과의 매력은 뭘까요? 함경도식 저희 할머니 전통 한과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게 이제는 사명처럼 느껴지고 앞으로
요 맛을 저희 손님들한테 계속 좀 보여주고 싶다. 유지시켜주고 싶다. 기본은 변하지 않되 조금 손님들한테 느낌은 조금 다르게도 보여주고 싶다. 그런 이제 욕심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저희 그 4대 저희 아들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다. 옳은 것을 지킵니다가 사실 저희의 슬로건이거든요. 그래서 맛을 지켜가고 전통을 잘 지켜가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전수를 잘 받고 그런 것들을 잘 지켜가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대중화예요. 그래서 명절 시즌과 명절 시즌이 아닌 거에 어떤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 시즌이 아닐 때에도 저희 전통 한과가 꾸준하게 대중에게 소비되는 그런 방식들을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때에는 지금 지켜왔던 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대중들에게 조금 더 많이 친숙하게 잘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과는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작은 거지만 부풀어라. 집안이 부풀고 자손이 부풀고 모든 게 풍성하라는 뜻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한과입니다. 명절이나 어떤 선물로 한과가 여러분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좀 그 의미로 선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통을 이어받고 스스로 발전시키며 고유한 멋과 맛을 선보이는 양구의 이영수 대표, 그리고 4대째 그 맥을 이어갈 할머니의 손맛. 작은 떡이 큼직하게 부풀어 탄생하는 한과와 함께 복이 부풀어 오르는 풍요로운 명절 보내세요.